여러분 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책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면 울고 싶은 분들, 나 진짜 오늘 울고 싶다,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울고 싶어서 슬픈 영화 찾아보고 슬픈 책 찾아보고 이럴 때, 그럴 때 읽어보세요. 아니면은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좀 그랬을 때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렇게 슬픈 책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 책일 줄 몰랐고, 제가 요즘 청년 고독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책도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나와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뭐 누군가가 죽었을 때 막 죽었어 어떡해 불쌍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 라는 부분 때문에 눈물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 나온 게 있었어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고독사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고독사는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가를 말해준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마냥 슬프고 고독한 죽음만이 나온 건 아니에요. 뭐 행복한 죽음에 대해서 좀 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작가가 소개해준 일화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요. 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뭔가 어떤 식으로 의지가 꺾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게 뭔가 청소를 의뢰한다거나 그런 일화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장례 지도사로 일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몸을 닦아주거나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쪽 일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죽음,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처음 저는 이 책의 에필로그부터 계속 좀 울었었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에 한 55%는 울고 한 45%는 안 울고 약간 요 정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초반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서울대를 나오고 되게 학벌도 괜찮고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청년인데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집을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고 집안이 조금 가난하다 뿐이지 부모님한테 남긴 편지 이런 거 보면은 돈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려고 하고 도대체 왜 죽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유품을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좋아했던 취미생활이 나와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똑똑한 자식이어야 하고 집안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서 계속 살아갔던 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화자가 막 자기 생각을 말을 해요.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그런 내용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재수를 하는 거예요. 돈도 자기가 벌면서 재수도 하고 꿈을 계속 키워나가고 남들처럼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죽음을 결정을 했는데, 이 화자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힘든 건 힘든 것이다. 그럴 때는 내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나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 내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대학도 못 간 바보라고 핀잔을 줄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긴 글렀다고 비아냥거릴까? 아니,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학을 못 가면 어때?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어때? 꼭 그래야만 행복한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우리 아직 젊잖아.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한테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인 거죠. 정말 나는 쓰레기고 정말 나는 삶에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러면서 나를 내가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내가 감싸줘야 한다. 내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나 역시도 분명히 좋은 말을 해줄 거예요. 야, 너 그래도 지금 이거 괜찮고 너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나한테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고 정말 파렴치한 자식들의 내용도 나오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도 나오고 여러 사람의 입장이 숨어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픈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내용은 이 화자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 화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이 되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한테 끝까지 고백을 해보지 못한 거야, 첫사랑인데.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웠다. 집 안에 들어와서 옷장과 벽 사이의 틈에 웅크리고 한참 멍하니 있다가 가난이 창피했고 가진 것 없어서 슬펐다. 그 여자아이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날 이후로 그 여학생을 만나지 않았다. 젊은 날 미친 듯이 일했던 이유가 어쩌면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모른다. 돌이켜보면 그날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 소중한 첫사랑을 가난 때문에 스스로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훼손당하기에는 사랑이란 너무나 소중하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건 진짜 나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인데 현실에 치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나는 지금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지. 라는 그 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우리 현생에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거든요. 물론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도 못 벌 때 정말 돈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돈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거든요. 돈만 계속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돈 하나로, 돈의 차이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그 사랑을 버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나는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에 대한 개념이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안정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존재의 의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삶을 유지하는 꿈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그치만 너무 돈에 매몰되는 순간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 책에 대해서 또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또는 지금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독사는 그 죽음이 슬프다기보단 그 사람이 고독하게 삶을 살았던 게 슬픈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는 많고 좀 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왜 사람은 고독하게 삶을 살아야 했을까?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눈물이 막 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책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그리고 꼭 읽어보세요. 진짜로 추천합니다.